IT 업계의 화두는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 미국 애플사가 만든 아이폰이 국내 출시되면서 이른바 이제 스마트폰에 대한 관심도 더 높아지고, 일부 당에서는 또 당직자들한테 이 아이폰을 사주기로 했다, 이런 뉴스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폰뿐만이 아니죠. 스마트폰에는 다른 종류의 폰들도 있는데요. 과연 이런 현상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우리 이동통신업체들은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등,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얘기를 잠시 좀 나누겠습니다. 토종문서도구인 아레아 한글의 개발자이자 1세대 벤처주요로 불리우는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셨습니까? 예. 예, 처음으로 오시게 되네요. 예, 예전에 한번 뵌 적 있죠. 예. 아무튼 반갑습니다. 우선 그 청취자들을 위해서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쉽게 설명해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그럼 무엇인가 하는 것부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예, 보통 핸드폰들 다 쓰시는데, 예. 그건 통화하시고, 문자 보내고 몇 가지 기본적인 기능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컴퓨터 기능이 거의 다 들어간 거를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존의 휴대폰에다가 컴퓨터 기능을, 그러니까 인터넷 기능이라든가 이런 것을, 예. 갖다 붙인 것이 아니라, 거꾸로, 예. 그러니까 컴퓨터에다가 전화가 붙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면 그렇죠, 될까요? 어떤 게 문제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단순히 생각하시는 그런 컴퓨터의 모양은 아니고요. 예, 예. 그걸 조그만, 요즘은 터치폰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전화기의 크기와 그런 터치스크린 유저 인터페이스에다 맞춰서 예. 적절하게 컴퓨터를 거기다 녹여 넣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스마트폰이 아이폰만 있는 것이 아니고 SKT가 내년에 도입할 예정으로 알려진 안드로이드 폰도 있고요. 예. 또 블랙베리 폰도 있다고 하던데 예. 그 차이가 어떤 겁니까? 사실 스마트폰은 애플이 처음 만든 건 아니고요. 예. MP3 플레이어도 아이파드라는 거를 애플이 처음 만든 건 아니었지만 그 전에 쭉 있어온 거를 이렇게 잘 만들어서 대중화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스마트폰도 사실은 아이폰 전에 블랙베리도 미리 있었고요. 팜이라는 것도 있었고 윈도우 모바일이라는 운영체제를 쓰는 것도 있었고 예. 상당히 많았는데 이제 애플이 그걸 잘 만든 거죠. 그래서 대중화 인기를 끈 거고 예. 제품들별로 다 조금씩 특성은 있는데 워낙 종류도 다양하고 특징도 다양하고 그래서 다 설명드리기 힘든데 예. 여러 가지 모든 제품들이 다 그렇지만은 특징 사용자층이 조금씩 다 틀리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맞춰서 자기한테 맞는 걸 쓰면 되겠죠. 예. 근데 우리나라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에서 제조한 휴대폰들이 이미 세계 시장 점유율이 상당히 높고. 예, 2위, 3위 그렇죠, 전 세계. 그렇죠. 한국이 이제 IT 강국이면 또 틀림이 없고요. 예.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도입이 늦은 건가요? 왜 이렇게 늦은 건가요? 사실 늦었다 그러기는 좀 힘들고요. 예. 아시는 대로 삼성이 전 세계 2위, LG가 3위 정도 최근에 특히 잘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우리나라 핸드폰들이 잘한 거는 하드웨어도 잘 만들고 디자인도 최근 들어서 많이 좋아지고 그랬는데 예, 예. 사실은 생각지도 않았던 새로운 트렌드가 불과 아이폰이 나온 게 한 2년 반 정도뿐이 안 됐거든요. 예. 그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아이폰이라는 게 나오면서 소프트웨어 또 최근에 많이 하시는 말인 앱스토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다운로드를 쉽게 받게 해주는 그런 걸로 아주 급격하게 파라다임이 바뀌어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늦은 게 아니고 최근에 갑자기 변한 거라고 보셔야지 맞습니다. 예. 우리는 외국에 비해서 한 1년 10개월 정도 늦게 출시됐다는 얘기가 들려서. 예. 그래서 드린 질문이었는데요. 예.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앞서가는 걸로 했는데, 업계 간에 어떤 이해관계가 따로 있었던 건지. 특별히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실제로 하드웨어적인 거, 여러 가지 통신의 품질, 다양한 통신 방식을 지원하고, 디자인, 나름대로 트렌드를 계속 뒤서가면서 잘해왔는데, 정말로 한 2년 반 전쯤에 아이폰이라는 게 나오면서 세상을 발칵 뒤집었다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2년 늦은 것도 늦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이제 따라가야 되겠죠. 따라가고 예. 앞서가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는 각오로. 그런가요? 예. 근데 IT 업계에서 사실 몇 달도 굉장히 좀 긴 시간이라고 해서. 예. 그래서 2년 가까이 늦은 것은, 우리가 그만큼 조금 이 문제에 있어서 좀 뒤늦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견들도 많이 있길래. 뒤늦었다 그러기는 너무 이게 오랫동안 늦어온 거라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예. 급작스럽게 변했는데, 사실은 스마트폰 아이폰이 본격화되기 전에. 예. 터치스크린 폰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삼성 LG가 되게 대응을 잘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 모토로라나 소니 에릭슨 이런 회사들이 처지는 데 비해서 치고 올라가서 2위, 3위가 된 건데. 예. 그 터치스크린의 어떤 하드웨어적인 것까지는 잘 따라갔는데 그 뒤에 숨어있는 소프트웨어라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못하고 대처를 못한 거죠. 예.
그렇다면 우리 업계가 이 부분에 있어서 시장을 선도한다라는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선도하기 위해서는? 뭐 열심히 하는 것밖에. 근데 뭐 다른 분야의 디자인도 뭐 그렇고 다 갑자기 되는 건 아닌데 소프트웨어는 특히 이게 애플이라는 회사가 갑자기 2년 전에 나타나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거가 뭐 맥킨토시라는 컴퓨터 이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야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상당히 거의 뭐 10년, 20년 전부터 해오던 어떤 저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는데 이 분야에서는 우리나라 삼성, LG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저도 뭐 소프트웨어 한 지가 오래됐지만 중요하다 말은 했는데 사실 그런 거가 좀 부족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하는 사람들은 거봐라, 우리가 중요하다 그랬지. 그런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어쨌든 뭐 소프트웨어 관심들을 많이 가지시고 그러니까 또 열심히 하면 따라잡겠죠. 지금 업계 2위인 KT가 이 아이폰을 들여오는 과정에서 제조사인 애플에 좀 지나치게 저자세로 계약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인터넷상에서 많이 나오고 있더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아무 대리점에서나 팔지 못하고 다른 핸드폰과 전시도 못하게 한다. 그러니까 아무튼 또한 궁극적으로는 국내 소비자의 돈이 해외 기업으로 흘러들어가는 게 아니냐 이런 논쟁도 또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런 논의 자체가 좀 상당히 어떤 전략 전술적으로 나올 수는 있는 말이지만은 그렇게 따지면 우리나라 삼성, LG전자 핸드폰 잘 판다고 좋아하면서 다른 나라 핸드폰 사오면은 돈이 흘러간다고 싫어하면 전 세계 돈이 삼성으로 흘러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좀 다른 것 같지 않고요. 장점만 있는 건 아니라고들 하더군요. 그러니까 그 신문들 보니까 문제점을 몇 가지 좀 지적을 했던데요. 예를 들면 배송이 좀 지연된다. 그건 뭐 큰 문제는 아닐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이 곧 나와가지고 아이폰을 곧 추월할 것이다. 그건 뭐 매해 모든 회사가 신제품이 나오죠. 그리고 하드웨어 문제는 배터리 교체가 잘 안 되는 것이다. 뭐 이런 문제. DMB 방송을 볼 수 없는 것이다. 고장나면 애프터 서비스 방식이 우리와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 등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뭐 그야말로 관점의 차이니까요. 저기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미국에서의 그 제품의 AS와 우리나라에서 AS가 분명히 틀릴 거고. 근데 그거는 뭐 소비자의 선택인 것 같아요. 소비자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걸 선택한다 그러면은 그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거고 정말로 그런 문제점들이 소비자한테 문제가 된다 그러면 선택을 덜 받을 것이고 그건 소비자가 할 얘기지 무슨 제조업체가 우리가 AS를 더 잘한다라고 말하는 건 관계없지만 쟤는 못한다고 말하는 건 그건 사실 소비자에게 권한을 월권하는 것 비슷한 그런 뉘앙스도 좀 있고요. 혹시 국내 업체들이 이런 그 아이폰 때문에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좀 벌이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게 맞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피해가 소비자들한테 돌아올 가능성도 있을 텐데. 근데 뭐 예를 들어서 그 뭐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그동안 와이파이라는 무선 랜을 잘 안 받아들였거든요. 왜냐면 자기들 수익이 줄까 봐요. 근데 소비자들은 원했고 아이폰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됐거든요. 그다음에 경쟁 제품들은 뭐 냈다가 더 좋다 그랬는데 뭐 한 달 만에 값을 내리기도 하고. 근데 저는 그런 표현 자체가 그런 뭐 어차피 회사들끼리 경쟁이니까 전략 전술적으로 뭐 경쟁 전술이 될 수 있는데 결국 소비자는 늘 승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경쟁이 붙으면 더 좋은 제품이 나오고 더 싼 제품이 나오고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소비자를 좀 그렇게 뭐 이렇게 활용해서 말하는 건 좀 옳지 않은 것 같고 제품 회사들끼리 그게 뭐 국내 회사든 해외 회사든 서로 경쟁해서 결국은 소비자한테 좋은 물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오늘 그 IT 업계에 계신 분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요. 거의 모든 용어를 사실은 좀 설명을 들어야 되는데요. 그 듣고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와이파이하고 위피는 그 완전히 다르다고 하는데 위피는 저희가 국산 무선 인터넷 표준 플랫폼이라고 들었고요. 와이파이하고 위피는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 와이파이는 뭐 사무실 같은 데서 노트북 쓰시면 인터넷 케이블 연결 안 하고 무선으로도 인터넷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거가 이제 와이파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피라는 건 핸드폰의 소프트웨어를 예전에는 핸드폰마다 그런 개발 환경이 틀려서 각 플랫폼별로 따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야 했는데 그걸 이제 몇 년 전에 통일했던 게 위피라는 우리나라 표준이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는 점점 더 스마트폰 쪽으로 바뀌고 거의 컴퓨터 같아지니까 그런 필요성이 좀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게 의무적으로 꼭 그걸 넣었어야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외에서 핸드폰 제조업체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또 보호장벽 같은 걸로 느껴져서 불만이 많았는데 아이폰이 이게 이슈가 되면서 그거는 좀 나름대로 의미는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일몰 해야 되겠다. 그런 식으로 돼서
올해 1월에 그게 강제적인 의무 조항에서 알아서 해라로 바뀌었거든요. 예, 그럼 우리 표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는 위피는 그럼 생명을 다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폰은 컴퓨터 수준의 그런 거가 들어가 있는 거고, 예. 그런 핸드폰들도 있지만 여전히 뭐 그거보다 값도 싸고 대수는 훨씬 많은 그런 핸드폰들이 뭐 거의 몇 천만 대가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언젠가 경쟁을 해서 수명이 닿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거를 무조건 강제로라도 탑재해야 된다 해서 알아서 해라로 바뀐 거지. 예. 없애라가 아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 인터뷰로는 어떤 분들한테는 뭐 이렇게 쉬운 걸 계속 얘기를 하고 그렇죠. 있나라고 들리실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한테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IT 업계 인터뷰가 늘 이런 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드림이즈 이찬진 대표였습니다.